네, 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이고, 오늘 삼육대학교,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이 있죠? 삼육대 거 2021학년도 그 삼육대에서 출제한 문제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출제된 게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가장. 그래서 수학도 시험 범위 빠질 거는 안 들어갔어요. 30문제 다 푸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보겠습니다. 보려고 하는데, 일단 좀 실망해요. 삼육대 이 운영하시는 분이 뭐 있으시겠지만 진짜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 일단 뭐 저기 0204 김상현님 안녕하십니까? 삼육대 2020 적성 자연기출 어제 해설 강의 했어요. 11시에 해설 강의 했는데 아직 업로드가 안 됐거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 맞으시죠? 이 강의 끝나고 아마 12시 반 정도에 자연계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새벽에 보시든지 12시 반 이후에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촬영했어요. 하연이도 왔고, 그리고 프랜시스님 안녕하세요. 뭐 채팅창에 오늘 아래가 좀 잘리는 것 같다? 이상하네. 자, 그래서 삼육대 2021학년도 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이제 빠질 거 빠지고 나올 만한 문제들로 순수하게 구성된 30문제 요걸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 문제를 보니까 원장님도 미리 보진 못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니까 그냥 재탕이에요. 재탕. 그냥 2020학년도 기출 그 인문하고 자연계 거 있잖아요. 걔네들 혼합해 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혼합해 놓은 데다가 이제 수능 특강 거기서 이제 그대로 보기만 순서만 바꿔서 낸 문제도 있고, 출제한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좀 실망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이 겹칠 거예요. 겹칠 거기 때문에, 선별해서 제가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한 70%가 어제랑 그저께 강의한 2020학년도 삼육대 적성 문제랑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12시 반 이후에 김상현 학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도 어제 봤었나요? 어제 봤었죠. 일단 요것도 그냥 계산까지는 안 해줄게요. 어제 계산 다 해준 것 같은데, 요거. 일단 등차 수열이니까 A4, A 플러스 3D, A 플러스 8D 이용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의 A하고 초항하고 공차 D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A1부터 A6까지는 S6이다. 그리고 뒷부분은 A1, 그 S12에서 S6을 빼준 거다. 걔네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건데, 이것 좀 문제 다시 한번 풀어줄 필요 있나요? 좀 누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시원하게. 이게 어제 거 영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 똑같이 풀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겹치는 부분은 좀 스킵하고, 대신 새로 나온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즉 2020학년도 조금 이따 이제 업로드 할 거예요. 이 영상 끝나고 2020학년도 자연계 문제, 아마 자연계 맞을 거야. 인문계인가? 자연계 맞을 거예요. 인문계는 그 전날 거고 그 문제에서 있기 때문에 아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영상을. 자, 다음 문제 32번 마찬가지죠. 요것도 어제 영상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요 부분은 찾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대신 그 새로 들어오는 지수함수나 삼각함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게. 자, 33번 문제 마찬가지죠. 요것도 어제 했었던 내용인데 원장님이 얘기했지 별로 좋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네, 프린시스님 감사해요. 어저께 불과 어제 강의 촬영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들 겹치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 이제 진짜 파이널이잖아. 이제 오늘 이후에는 이제 삼육대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장님이 특히 삼각함수 새로 들어온 거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34번도 겹치는 문제. 거의 앞부분은 거의 한 70%가 겹치더라고. 그래서 이 로그 계산도 그대로 어제 강의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어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설을 할게요. 어제나 그저께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원장님이랑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0회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X번, 3의 배수의 눈이 X번 나오면 10의 X1을 상금으로 받는다고 한다.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일단 우리 확률 밀도함수 그 독립시행으로 한번 가볼까? 10번의 기회가 있어. 그런데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인이 나오면 성공이거든? 그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니? 3하고 6이니까 6분의 2지. 따라서 3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가져.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립시행 10번 중에
X번 성공하면은 성공 확률이 얼마냐면 3분의 1이야. X번 성공. 그 다음에 실패는 3분의 2가 바로 실패가 되는 거겠지. 얘는 10-X다. 요렇게가 일반적으로 될 거야. 그런데 X번 나오잖아? 그러면 상금을 얼마를 주냐면은 10의 X1을 주겠대. 따라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0의 1승 곱해야 되고, 2 집어넣으면 10의 2승 곱해야 되고, 따라서 여기다 10의 X1 곱한 다음에 시그마 X는 이제 0번부터 10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자, 이렇다라면 시그마 X는 0부터 10까지는 냅두고 10CX도 오케이 냅둬. 그런데 얘랑 합쳐줄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지? 똑같이 X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1하고 10하고 먼저 곱해줘. 따라서 3분의 10에 X승 그 다음에 3분의 2에 10-X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는 이항 정리에서 뭐를 전개한 게 얘가 나오는지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바로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가 되는 거겠지. X, 그 다음에 10-X, 1부터 10, 아니 0이죠 0. 왜 이래? 0부터 10까지니까. 따라서 얘는 뭐를 전개한 건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뭐를 전개한 거야? 앞에 거는 3분의 10, 뒤에 거는 3분의 2. 요렇게 되는 거겠다. 에이, 왜 이래 자꾸. 10승 이렇게. 됐죠?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3분의 12니까 4의 10승이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기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36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 어제 했었어요. 36번 문제도 어제 마찬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구할 수 있겠죠. 아마 내 기억에 3분의 1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다음에 직선 Y는 K 상수함수죠. 상수함수하고 Y축 그 다음에 F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위에서 아래 빼주는 거 뭐 요거 나왔었던 것 같아. 한 문제 해볼까요? 이거? 오늘 조금 겹치는 게 많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한번 해설해 볼게요. 자, 일단 FX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fx는 y는 x제곱인데 역함수를 갖는데 그럼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도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라고 한 거야. 따라서 오른쪽만 보는 얘가 바로 fx가 되겠다. 자, 그리고 항상 역함수 생각할 때 y는 x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 gx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죠? 얘가 g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제곱하고 x하고 연립해야 되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0과 1, 즉 0이고 여기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당연히 y도 1이겠죠. 1 이렇게. 따라서 fx하고 s1은 뭐냐면 fx하고 g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 따라서 요 입술 모양 혹은 나뭇잎 모양 구하라는 거지. 위아래는 당연히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겠지. 따라서 한쪽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할게, 원장님은. 자, 그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다. 위에는 x, 아래는 x제곱 요렇게.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괜찮겠지?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에다가 1, 0 집어넣으면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6분의 1이겠네. 그런데 2배 해주라 그랬지. 따라서 S1은 6분의 1의 2배니까 3분의 1이다. 일단 이렇게 구해놓고 갑시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Y는 K를 구할 거야. Y는 K. Y는 K가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Y는 K다. 그럼 이 Y는 K하고 그 다음에 Y축하고 그 다음에 FX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뒤꿈친 부분 얘네들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겠네. 이해되지?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 S2라고 한 거야. 괜찮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일단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요점의 좌표를. 그럼 요점의 좌표는 Y는 K야. 즉 fx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k가 되는 x를 구해야 되겠네. 양수니까 당연히 루트 k가 되겠지? 얘가 루트 k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인테그럴 0부터 루트 k까지 접근해주고 위에서 아래 빼주면 된다고. 위에는 y는 k잖아. k. 아래는 x제곱이잖아. 요렇게 계산해주면 바로 S2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2분의 1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왜 이래 왜 kx에다가 문자가 지금 x입니다. 얘는 상수니까 k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주고 루트 k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루트 k를 집어넣자. 루트 k 집어넣으면 k 곱하기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집어넣으면은 역시 3분의 1에다가 k 곱하기 루트 k 0 집어넣으면 0 됐죠? 따라서 k 곱하기 루트 k를 원장님은 하나의 문자로 봤어.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즉 S2는 3분의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k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런데 주어진 식이 S1은 3분의 1이지. S1은 4 곱하기 S2다 라고 해서 3분의 2 k 곱하기 루트 k다 라고 했습니다. 양변에 3 곱해줘. 그럼 8로 나눠줘. 그럼 8분의 1이 바로 k 곱하기 루트 k가 된다는 얘기네. 양변을 제곱해주자. 그럼 64분의 1은 k 세제곱이다. 따라서 k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어제 자연계 기출문제 조금 이따 해설 영상 올라갈 건데 거기도 있어요. 어제 것도 있고 이건 아마 내일 중에 올라갈 거예요. 오늘 영상 찍은 거는. 이렇게 2번 했다. 적분의 활용 넓이 파트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7번 문제도 사실 어제 했었던 겁니다. 그죠? 분모 유리화해서 분자에 있는 x-2하고 아마 약분이 될 거야.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것도 심심하니까 오늘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많은 부분이 겹치니까. 이거 얘들아 미침풀이 방법을 한번 가르쳐 줘 볼까? 문과 학생들 중에 듣기 싫은 사람은 귀를 닫으세요. 대신 문과 학생들 중에 그냥 난 좀 괜찮아 이런 문제 그런 친구들은 또 원장님 TVQ 수학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잘 들어봐. 얘네들도 미침풀이 방법 돼. 잘 봐봐. 일단 얘를 x 플러스 2의 2분의 1승이라고 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미침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끝.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분모 부분을 미분할 거야. 그런데 우리 이 루트 미분하는 건 안 배웠잖아, 사실. 문과 기준에서는. 근데 쉬워. 그냥 바로 지금 30초만 들으면 돼. 그냥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고 1차 내려주면 돼. 떨어져봐. 그럼 2분의 1에다가 이걸 하나의 문자로 봐. x 플러스 2에 1차 내려가.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합성함수라고 생각해서 속미분 할 건데 어차피 1이야. 그럼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 그 다음 분자는 뭐니? 분자는 2x. 끝났어.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이제 2 대입하면 돼. 2.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2 대입하면은 얘는 4야. 4는 2의 2승이다. 얘 마이너스 2분의 1승 분의 2 대입하면은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거 2예요.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요거는 계산하면은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겠지. 거기다 4. 이렇게. 자,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네. 4분의 1분의 1분의 4. 따라서 번분수 취해주면 16. 이런 미침풀이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조차 아깝다 나는 이거 유리화 시킨 다음에 뭐 대입하는 것도 아깝다. 약분하는 것도 아깝다.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은 이게 유리화가 간단치 않은 유리화가 있어. 분모도 유리화하고 너네들 뭐 문제 많이 푼 사람 알 거야. 분모도 유리화하고 동시에 분자도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시켜줘서 시간이 꽤 잡아먹는 유리화 문제가 있거든. 그런 문제 풀 때 이 미침풀이 방법 쓰면은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되겠지. 괜찮겠죠? 뭐 일단 요건 선택 사항이에요. 특히 문과 학생들은 이 방법 지금 새로 뭐 난 모르겠어 이해 안 되면은 넘어가세요. 예. 근데 뭐 간단하지 않을까? 그냥 다항함수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파트들을 조금씩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마찬가지 38번 문제. 자, 38번 문제 이거 369대가 굉장히 대놓고 좀 웃긴 자기네가 지금 웃긴 상황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예요. 이게 어제 자연계 문제에는 그 선행평가 영향보고서 뭐 거기 보면은 이 해설이 나와 있어요. 369대 자체 기출문제.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 이 문제 잘못됐다, 오류다, 정답 없음. 근데 어제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이 문제 없어. 정답 있어. 정답 있거든?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어, 원장님이? 출제자랑 풀이하는 사람이랑 달랐어, 이거.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풀이하는 사람이 출제자의 의도를 몰라가지고 서로 박자가 안 맞아서 해설하는 사람이 해설을 업로드하는 369대 담당자가 정답 없음으로 잘못 올려놨던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또 무슨 짓을 했냐면 2021 모의고사 때 또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왔어. 근데 이번에 정답이 있어. 근데 또 그 정답이 또 틀리게 풀어놨어. 원장님 정답이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제도 말했지만. 해설을 해줄게. 요거.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 잘 된 거예요. 괜찮은 문제예요. 자, 5차 함수. 이게, 그러니까, 출제자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사이값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낸 건데, 이거를 이제 출제자 말고 이제 그 해설 달아놓는 그 담당자가 5차는 안 배우는데? 우리 고등과정에서 5차씩은 안 배워. 4차씩까지만 밖에 안 배워. 에이, 이거 안 돼. 정답 없음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문제를
저기 뭐야 제작한 출제하신 분은 괜찮은데 해설을 올린 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재탕한 36대도 잘못이죠. 2021학년도 모의고사에 또 올려놨어. 그런데 거기에 또 답을 또 틀려놨어. 자기네들이 또 오류라고 올려놔서 또 정답은 몇 번으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5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하고 지금부터 연립을 할 거야, 얘들아. 연립을 할 건데 얘네들이 열린 구간, 개구간이라고 하지. 1부터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사이값 정리 맞아요, 이거. 자, 일단 얘네들을 왼쪽으로 다 넘겨줄게. 그래서 새로운 함수,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줘 볼게. x 5승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4는 0. 자, 지금부터 얘들아 요거를 새로운 함수인 hx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hx를 그릴 건데 hx는 누가 뭐래도 0과 2, 이 구간 1과 2 사이죠. 1과 2 사이에서 무조건 연속이야. 다항함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겠지?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해야 돼. 연속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치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치자. 2. 이 사이에 이제 노란색으로 hx 그래프를 5차식을 막 그릴 거야. 기본적으로 5차식은 얘들아 이렇게 돼. 1차, 2차, 3차, 4차, 5차.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를 가르쳐야지, 사실. 그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배웠거나 혹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을 텐데 이런 정확한 개념, 그래프 개념 5차입니다, 이거. 6차도 시간 허락하면 그릴 수 있고 7차도 개형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안에 5차식을 그릴 거야. 5차식을 그릴 건데 적어도 이 구간 안에서 실근이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 근데 사실은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멀리 되다가 여기서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에 대한 함수값이 얘예요, 봐. 그 다음 2에 대한 함수값이 얘예요, 봐. 그러면 여기에서 1로 지금 한붓 그리기를 할 거거든? 그런데 이게 실근이잖아, 여기랑 만나는 점이. 안 만나게 갈 수 있어? 없어. 무조건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만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야. 혹은 이 1을 넣었더니 함수값이 양수야. 그런데 또 2를 넣었더니 함수값이 음수야. 그럼 여기서 여기 한붓 그리기 해야 돼. 연속이니까. 따라서 최소한 한 번은 지나야 된다. 적어도 그나나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최종 정리 이제. 자, 사이값 정리는 그래서 양쪽 끝 값에 대해서 h1이랑 h2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최소한 그는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그 하나를 갖는다라는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개념 괜찮게 설명했죠? 예. 따라서 1을 집어넣어보자. 함수값 구해보자, 이제 이거. 함수값 구해보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k, 플러스 4가 되겠지. 정리를 하면은 4, 4, 1, 1, k네, k. 그죠? 그 다음 2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여기다 쓸게요. 32에다가 2 집어넣으면 8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4, 8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4 얘가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16이니까 16 그러면은 20 플러스 k 플러스 20이 되겠다. 이거 현장 강의에서 했으면 진짜 학생들 눈물 흘려 진짜. 이해 잘 돼서 그죠?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고 진짜 그래. 걔가 0보다 작아야 돼. 끝났잖아. 따라서 k는 어떻게 돼야 돼? 0과 마이너스 20이지. 마이너스 20과 0을 기준으로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겠네. 이해됩니까? 따라서 정답은 뭐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9까지가 정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9까지. 따라서 정답은 19개. 3번이 정답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 문제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3.6대. 프랜시스 학생 잘 들어요, 이 문제. 이 문제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비슷한 문제라도. 왜냐면 지금 모의적성에 냈다라는 거는 그래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 올해 기출 문제에는. 그치? 이 문제 근데 작년 기출도 있었고 이번 모의고사도 다뤘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 지금. 정답이 없다고 했다가 오류라고 했다가 다시 출제했는데 또 그거는 또 정답이 또 다른 걸 썼다가 최종적으로 정답을 썼다가 이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하고 들어가세요. 제발. 한 문제 맞춥시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다시 한번. X축이 여기 있어. 어떤 X축이 있어. 그런데 이쪽 끝값이 플러스고 이쪽 끝값이 마이너스야. 그럼 최소한 한 번 지난다고. 그게 사이값 정리야. 즉 반대로 말해서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는 양쪽 끝값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면 된다고. X축은 지금 여기 있어요. 이해되죠? 따라서 두 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면은 적어도 근 하나가 존재한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뭐 출제할지 않을까라는 감이 좀 옵니다, 이거.
정리 꼭 하세요. 사이값 정리. 3.6대 들어가기 전에, 내일이죠. 내일이 전날이죠. 사이값 정리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네. 자, 다음 문제 39번 문제. 이것도 어제 나왔던 문제예요.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f역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fx는 어제 했던 거지만 간단하게 10만 써줄게. 최고 차항 계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쓸 건데 f0이 마이너스 2라고 했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프랜시스님 무조건 맞으세요. 저기 그 사이값 정리는 무조건 맞으세요. 한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두 개 양쪽에 함수값의 곱이 음수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죠. 이 3차 함수 미지수 두 개네. 식 두 개 찾으면 돼. 얘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온다. 그리고 극대값 자체는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x에다 대입하면은 1이 나온다라는 거. 그 식 두 개 나오겠죠. 두 식을 연립해서 a, b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정답이다. 이거는 누구나 맞죠. 이거는 틀리지 않을 거야. 그죠? 혹시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은 거저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1분 안에 풀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문제는 진짜 1분 안에 풀고 넘어가야 돼. 연습해보면 알겠지만 3.6대 절대 30분 안에 못 풀어. 국어도 30분 안에 못 풀 것 같은데 너네들 한 27분, 28분 정도는 걸리는 게 정상적인 시간이야. 그죠? 총 60분을 60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제껴야 되는 문제는 제껴야 됩니다. 나중에 풀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문제들은 1분 안에 커트를 끝내야 돼. 됐죠? 자, 4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했던 문제. fx와 x축이 서로 만나는 세 점의 좌표가 이것도 되게 좀 짜증나게 복잡하게 됐죠? 문제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 가지 개념을 내가지고 마지막에 또 최대값 구하라고 해서 3차 함수 또 생각해야 되는 거. 그 문제였어. 따라서 일단 fx가 x축과 만나는 세 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fx의 개수는 1이야. 따라서 세 근이 뭐냐면 마이너스 3t, 0t. 따라서 x, 그 다음에 x 플러스 3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 얘들아. 물론 곱의 미분법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세 개니까 얘는 차라리 전개하는 게 나을 거야.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 그 다음 3 대입해. 그럼 아마 t에 대한 3차식 나올 거야. 그럼 t에 대한 3차식이니까 또 양수 t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풀어줄게. 풀어줄게. 불안하다 이거. 자, 다시 한번 세 근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차분히 한번 해보자. fx는 얘 전개하면서 1차식씩 늘릴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학원 본원 저희 학원 본원 부원장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수업인지 알고 있을 텐데 급한 일인가? 이게 더 급합니다. 지금 저한테는. 자, 그래서 fx 전개하면 일단 2차식이야. 그럼 x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x 플러스 3tx니까 플러스 2t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자, 따라서 얘를 미분해봐. 미분하면은 얘는 3x 제곱 플러스 2 4t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다가 이제 3 대입하면 되는 거겠지. 3. 그죠? 3 대입하면은 프라임에다 3 대입하는 거 3, 3, 9에다 27. 그 다음에 3 대입하면은 3, 4, 12t 그 다음 마이너스 3t 제곱. 요거 2차식이었구나. 2차식이니까 최대값 구하라는 거니까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겠네. 괜찮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계산이 조금 짜증나서 그렇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일단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 요 넓이 구하래. 그죠? 그럼 두 근 구해야 되니까 연립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이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1, 2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따라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위에서 아래 빼줄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4x에서 x 빼주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6 dx. 요거 계산해주면 정답이다. 이거는 풀이 안 하겠습니다.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도 어제 했었던 거지? 자, 5행 5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의 열만 색칠이 된대. 그럼 색칠이 되는 거 열 9에 두 개, 5C2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1열과 2열에만 지금부터 색칠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5개 색칠하는 거니까 10C5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런데 10C5인데 그 10C5에서 만약에 여기에 5개 다 칠해줘봐. 그럼 답이 안 돼. 왜? 2열에 칠해져 있어야 되니까 얘는 지금 1열에만 칠해진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칠해도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2개 빼주시면 되겠죠. 요거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확률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도 요거 약간 그 중복조합 비슷한 문제 유형인데 이거 클래식하게 풀어줬었어. 그치? 규칙 찾는 거. 따라서 일단 W부터 구해. 연립해서 위에서 아래 빼서. W는 그럼 제껴줘 이제. W 제껴주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짝수만 든다 라고 했으니까 일일이 세준다는 마인드로 생각해서 규칙 찾아주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저껜가 그저껜가 둘 중에 하루에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자. 44번도 마찬가지지. 또 나왔던 문제예요. 7개의 의자가 있는데, 근데 요거 3학때 요거 자주 내네? 그지? 요것도 신경 쓰세요. 이 문제도 하나. 지금 학생이 지금 6명이야. 여학생이 A1, A2 2명이고, 근데 남학생이 4명이야. 그런데 학생은 6명인데, 의자가 7개야, 7개. 이럴 때는 빈 의자를 X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일렬로 돌려준다.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빈 의자를 X라고 두고. 됐죠? 그러니까 의자를 놓은 다음에 어디 앉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빈 의자도 하나의 사람으로 보라.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빈 의자 있는 문제는. 다시 한번. 의자들을 7개 깔아놓은 다음에 A1, A2, 6명이 어디 앉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리고 빈 의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빈 의자를 그냥 하나의 학생으로 봐. 새로운 성별로 봐. 그죠? 새로운 사람으로 본 다음에 얘네들을 전체 합쳐서 7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렬로 나열할 건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원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웃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체에서 빼지 말라 그랬어. 상대방을 먼저 쭉 앉힌 다음에 사이사이에 여자들을 앉히라고 했지. 기억나죠? 따라서 여자들 2명 빼고 얘네들 먼저 일렬로 앉혀봐. 그러면 5팩이 되겠지. 5팩.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1, B2, B3, B4, 뭐 빈의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요 사이사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에 여자 2명이 앉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곱하기 6, 곱하기 5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 문제도 수월하게 이렇게 풀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5번 문제. 요건 새로 나왔을 거야. 새로 나왔는데 뭐 별로 어렵진 않아. 요것도 이런 문제 많지. 그 거짓말 탐지기인데 뭐 진실을 거짓말로 판별할 경우는 얼마다 뭐 그거. 자, 일단 정상품이 있어. 얘들아, 정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상품이 있어. 비정상품이 있어. 비정상품이 있어. 자, 그런데 T그래프지. 조건 확률인가 이거? 그렇지, 조건 확률이야. 쉽게 가야 되지 이거. 미심풀이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정상을 정상으로 판별할 수도 있고 비정상이라고 판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비정상을 반대로 잘못해서 정상이라고 판별할 수도 있고 비정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 이해되죠? 자, 그럼 문제 볼게. 정상을 정상이라 판단할 확률은 7분의 4래. 그럼 당연히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잘못 판단할 확률은 7분의 3이란 얘기야. 이 정도면 뭐 거의 잘못된 검사기계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잘못 판단할 확률은 7분의 3이래. 비정상을 그럼 당연히 비정상이라고 판단할 확률은 7분의 4다. 이렇게. 괜찮겠지? 그 다음에 평소 이 제품의 비정상일 비율이 10%래. 얘가 10%. 그럼 얘는 10분의 9가 되는 거겠죠. 정상품은. 그러면 일단 여기서 검사기에 의하여 정상이라 판단된 제품,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즉 정상으로 판단된 애들만 전체가 되는 거야. 뭐 얘랑 정상이라고 판단된 애들, 얘네들만
되는 거야.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정상품이 10분의 9인데 그 중에 7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비정상품이 10분의 1인데 그 중에 7분의 3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정상인 건 어느 쪽이야? 실제로 정상인 건 얘잖아. 따라서 얘를 써주시면 됩니다. 10분의 9 곱하기 7분의 4. 이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조건부확률 푸는 방법이야. 수능에서도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분모분자가 똑같이 70이 있으니까 약분해버려. 따라서 4, 9, 36 플러스 3분의 4, 9, 36이 정답이 되겠다. 따라서 39분의 36입니다. 3으로 나눠주면 13분의 12니? 13분의 12가 되는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부원장님이 왜 전화했을까? 강의하는지 알 텐데. 바쁜 일인가? 급한 일인가? 걱정되네요. 갑자기. 자, 46번 문제. 이것도 뭐 처음 나온 문제니까 볼게. 자, 주머니 안에 유리로 만든 흰 구슬. 자, 이게 지금 유리가 만든 게 있고, 근데 유리 안에는 흰 구슬이 있고, 검은 구슬이 있어. 그 다음에, 흰 구슬이 5개고, 검은 구슬이 3개야. 그 다음에, 또, 세라믹이라는 게 있는데, 세라믹이라고 만든 흰 구슬이 있대. 흰 구슬이 또 역시 5개, 그 다음에 검은색 구슬이 이번엔 2개.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전체가 몇 개니? 8개, 7개니까 총 15개지? 15개 중에서 동시에 4개를 꺼낼 거야. 됐지? 15개 중에 동시에 4개를 꺼내요. 그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 시행을 총 441번. 뭔가 시행 횟수가 나왔지. 그럼 머릿속에 저주를 읽으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이항 분포가 떠올라야 돼. B, N, P가. 그럼 성공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성공이 뭘까? 꺼낸 4개의 구슬이 모두 흰색일 때, 여기서 또 조건부 확률이야. 이게 되게 좀 이 문제는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흰색일 때 유리로 만든 구슬과 세라믹으로 만든 구슬이 각각 2개인 사건의 횟수를 확률면서 X를 한다. 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부 확률에 조심해야 돼. 꺼낸 4개의 구슬이 모두 흰색이래. 그러면은 전체 15개 중에서 4개 뽑을 거야. 그죠? 그런데 총 흰색 구슬은 몇 개니? 10개지? 10개 중에 4개 뽑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뽑았다. 그 경우는 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15개 중에서 또 4개 뽑을 건데, 그죠? 그랬을 때, 흰색, 여기 5개 중에서 2개 뽑고, 또 여기 5개 중에서 2개 뽑을 확률은 얼마냐? 이게 바로 성공 확률이 되는 거야. 됐죠? 다시 한번 정리. 조건부 확률이야. 꺼낸 4개의 구슬이 모두 일단 흰색이었을 때 라고 했잖아. 따라서 분모는 뭐가 되냐면 15개 중에서 4개 꺼내는데 총 흰 구슬 10개 중에서 4개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확률이야.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15개 중에서 4개 꺼내는데 이 5개 중에서 2개, 5개 중에서 2개 이렇게 꺼내는 게 성공이란 얘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약분되네. 따라서 10C 4분의 5C2, 5C2다. 그럼 10C 4 계산하자. 10, 9, 8, 7, 4, 3, 2, 1, 8, 3. 따라서 30에다가 210이 되겠죠. 210. 그죠? 그 다음 얘는 10이고 얘도 10이야. 그럼 100이네. 100. 따라서 21분의 10이 성공 확률이야. 한 번 시행했을 때. 이해되죠? 그죠? 따라서 21분의 10. 성공 확률이 21분의 10이니까 이항 분포 몇? 441. 441, 21분의 10이 성공 확률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어? 이제 분산 구하는 건 날라가면 되지 뭐 이제.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하니? 평균 2개 곱해주면 돼. 곱해줘봐. 2개 곱해줘봐. 그러면은 441을 21로 나눠줍시다. 그럼 2에다가 42고 21이니까 21이네. 따라서 210이 되는 거거든요. 210.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 구하는 공식은 뭐니 얘들아? NPQ가 되겠지. Q는 실패할 확률 1-P가 되겠죠. 따라서 21분의 11이 되겠네. 따라서 NP가 얘니까 여기다가 21분의 10을 곱해주면 돼. 따라서 약분해주면은 얼마나 10이니까 정답은 분산은 우리가 구하는 분산은 1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항분포하고 그 다음에 통계 구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까지 섞인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고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이것도 어제 했던 문제예요. 따라서 A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 곱하면은 평균 나오지.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해주면 분산 나오죠. 그죠? 그런데 VX 모집단의 분산 나왔어.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표본의 분산 구하래. 표본의 분산 구하는 공식은 뭐야?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냥. 그지? 다시 한번 표본의 분산 구하는 거는 나누기 N이야. 그죠? N분의 1 곱해주면 돼.
표본의 평균은 그냥 그대로 모평균이랑 똑같아. 그죠?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n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정도만 해주시면 이 문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어제 풀이했던 문제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도 어제 요거 축차 대입법으로 그냥 일일이 대입했던 거 기억나지? m이 자연수잖아. 1부터 9까지 다 대입했었어, 우리. 그지? 그래서 요거 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18분의 5였나? 뭐였지, 답이? 하여튼 답까지 기억이 나네. 요거 뭐냐면 일단 일일이 다 대입한다는 마인드로 m이 1인 경우부터 m이 9인 경우까지 다 대입했었어. 맞죠? 그 중에서 규칙을 찾는 건데, 우리는 i는 보통 4개씩 반복된다라는 규칙이 있지. 그래서 4개씩 반복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찾으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2가 답이야, n이. 그러면은 다음 6이 답이 되고, 그런 식으로 순서상을 찾아주는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어제 영상에서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다 했어, 이거.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자, 49번 문제도 어제 문제랑 아예 똑같은 문제죠. 일단 요식에서 fx에서 x제곱, 최고차의 개수가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래식 이용해서 x자리에 1-2x 집어넣고, 그 다음에 4fx 뺀 다음에 우변에는 22x-10이랑 비교하면 a하고 b 구할 수 있을 거야. 미지수도 설정한 a하고 b.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해주자. 이 문제 할게요. 어제 제대로 이거 끝까지 풀이 안 했었던 문제 같아요, 이거. 자, 일단 여기 부분에서 fx는 최고차가 분모가 2차니까 분자가 2차가 돼야 돼. 그 다음 개수는 마이너스 1이어야지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끝났어. 여기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내는 거 집어도 돼, 이제. 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대입만 하면 돼. 이거 고1 문제잖아, 이제. 1-2x를 구하자. 그럼 여기다 1-2x 구할 거야. 요거 쓸 겁니다, 요거. 그러면 x자리에다 1-2x 구하자. 1-2x 제곱 플러스 a에다가 1-2x.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요렇게. 그 다음에 빼기 4fx 해줄까? 여기다 마이너스 4 곱해주면서 계산해주면 돼. 마이너스 4 곱해주면은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 곱해주면 마이너스 4b. 얘가 바로 좌변이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럼 전개해볼게.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b. 좌변입니다, 좌변. 자, x제곱항 얘하고 얘가 있네. 지워지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1차항은 얘랑 얘가 있네. 그런데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6a야. 따라서 4 마이너스 6a x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그 다음에 a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랑 마이너스 4b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죠? 자, 이 상태고 우변은 뭐야? 우변은 여기 22x 마이너스 11이래. 22x 마이너스 10이다. 따라서 이제 개수비교법 쓰시면 되겠죠. 자, 4-6a가 얼마다? 얘가 22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b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넘어가자. 6a. 22가 넘어가자. 마이너스 22 해주면 얼마니? 6에다가 8? 마이너스 18인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겠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로 넘어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b는 2다. 이렇게. 괜찮겠죠? 따라서 우리 fx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었어. 마이너스 3x, 그 다음 b가 플러스 2였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 또 x세제곱 더하래. x세제곱. 아따, 이제 또 시작이네. 이제 또 시작이야. 이거 뭐 해야 돼? 조립제법 쓰셔야 돼요. 조립제법식 쓰시고 인수분해 하면은 x-2 나올 거고 약분한 다음에 집어넣을 건데, 우리 TBQ, 큐린이들 어떻게 해야 되고? 미친풀이 방법, 그죠? 분모미분, 분자미분, 대입 끝. 시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모미분하면 1, 분자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이제 2만 집어넣으면 정답 나올 거다. 됐죠?
이렇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 우리 큐린이들한테는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린이들, TBQ 수학을 듣는 학생들을 큐린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희 학원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 이제 큐스터디 학원이 있어요. 고천사관학원 말고 큐스터디 학원이 또 있는데 그 큐스터디 학원에서 이제 큐린이들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지금 몰래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 강의를 듣지 않기 때문에. 자, 50번 문제 보자. 이것도 어제 했던 거야. 그지? 이거 어제 좀 시간 오래 투자해서 했던 문제인 만큼 어제 영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이거 답이 6분의 19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아닌가? 2분의 7이었나? 6분의 19 맞는 것 같은데 답이 기억이 날 정도로 어제 열심히 그래프 그리고 차분차분 계산 끝까지 다 했던 문제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스킵을 할게요. 다시 한번 공지하지만 어제 자연계 해설 강의는 12시 반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시 보기는 아마 열려 있을 거야. 아직 내가 뭐 그거를 닫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링크 어제 어제 링크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어제 보셨던 분들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안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게 안 보일 거예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는 다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아직 다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죠. 주세요. GKJK님, 예, 화이팅입니다. 예,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자, 5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제 그래프 이상하게 그렸어. 그지?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요거에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FT라고 했는데 요거 어제는 절대값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저께 나왔던 문제 같다, 이거. 인문계에서. 그죠? 그래서 4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왜냐면 두 개 연립한 다음에 2x 넘어가봤자 4차니까. 그 다음에 y는 t 그려주면서 교점의 개수. 그래서 이거 그저께 했나 보다. 인문계에 있는 내용 같아요, 이거. 이것도 그래프 그렸기 때문에, 차분히 그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 3학대 2020학년도 인문계 해설 강의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답이 아마 마이너스 2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맞는 것 같아.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2였는데 여튼 똑같습니다.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는 이것도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 a-3 밑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절대로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진수가 0보다 크다.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를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답 5였던 것 같아. 이것도 언젠가 풀이를 했어. 이제 원장님이 한 3달 가까이 했거든요, 지금. 3달 가까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1시에 일 끝나고 그 힘든 와중에 너네들을 위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11시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 수가 너네들보다 훨씬 많이 풀었겠지, 내가. 그지? 게다가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래도 한 번씩 풀고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업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나도 한 15분, 20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지. 간혹 가다 어려운 문제들은 30분, 40, 1시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데 일단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너네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만큼 문제풀이 했으면 너네 합격일걸? 그지? 반성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조금 민망하다 싶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아니, 원장님은 적성고사 안 봐. 적성고사 안 보는데 문제를 너네들의 10배 이상 풀었어, 지금. 올해 한 2달 동안만 봤을 때.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원장님만큼만 매일매일 문제 풀으셨어도, 즉 TBQ 문제만 꾸준히만 따라왔어도 어마어마한 양이 되고 계속 이 문제 데이터가 반복되는 게 계속해서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어쨌든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또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네. 넘어가겠습니다. 잔소리 하면은 저도 이제 투머치 토커라서 잔소리 한번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이제 잔소리 듣는 것들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몰라, 사람들이 저만 보면 잔소리를 하고 싶나 봐요. 저희 그 집에 계신 무서운 분도 잔소리를 하고 싶나 봐요. 저만 보면은. 예.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심지어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잔소리를 하고 싶나 봐요. 저한테. 그게 인간적인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워낙 이게 완벽에 가깝다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접근을 못 하잖아. 이런 인간적인 미가 있어야지. 잔소리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어쨌든 좀 약간 인간미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큰일 났어, 이제. 이 출산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 중순에 출산한다 그랬잖아.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이 출산하면은 이게 좀 외모도 이제 또 되게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대단해질 텐데 걱정입니다. 자, 헛소리였고요. 이럴 때가 아니야. 삼각함수 나왔어, 삼각함수. 자, 지금부터 본격적이에요, 이제. 자, 삼각함수가 나왔어. 우리 삼각함수는 다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A, B, C가 있어. A, B, C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 대변을 스몰 a로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 부분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를 B라고 쓸 수 있고 여기를 C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런데 AB가 8이다 라고 했어. AB. 요게 8이래. 8. 그 다음에 AC가 12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 그런데 B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80도에서 호두법으로 쓰면 파이예요, 파이. 180도에서 얘는 A를 빼준 거다. 요거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얘들, 너네들 이거 내용 정리를 원장님이 삼각함수를 해준 적이 없어서, 그죠? 좀 불안하긴 한데, 원장님 스타일대로 가르쳐 줄게요. 자, 요게 3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요게 짝수일 때는 얘가 그냥 무시해. 그냥 사인이야, 그냥 그대로. 근데 얘가 만약에 홀수잖아? 그럼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 따라서 짝수니까 그냥 그대로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 그냥 무시해. 그냥 얘가 답이야. 이제 부호 결정만 하면 돼. 부호 결정할 때 우리 뭐라고 외웠을 거야? 아마 너네들도. 얼싸, 안코. 외웠죠? 모두 다 플러스 1, 4분면일 때는, 2, 4분면일 때는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일 때는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일 때는 코사인만 플러스. 얼싸안코. 괜찮겠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90도, 시초선이 여기잖아. 동기화면 항상. 그래서 90도 두 번 간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2, 4분면의 각도야. 그죠? 2, 4분면의 각도이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야. 바뀌기 전에 걸 보는데 어차피 사인이었지. 플러스. 됐죠? 즉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 풀이하는 과정이 첫 번째. 그 다음 사인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이번엔 두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넓이 구하는 넓이 S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변 A 곱하기 B 곱하기 그 사이에 끼인 각도 사인 C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혹은 뭐 B 곱하기 C로 가면은 그 사이에 끼인 각은 당연히 A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가주시면 넓입니다. 요거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2법칙이라고도 하고 사인 넓이 공식이다 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A 해주면 돼. 근데 사인 A가 3분의 1이라니까 이렇게 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삼각함수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그죠? 삼각함수에서 어렵게 나오면 좀 많이 헤맬 거예요. 그래프 통해서 어렵게 나오면. 어쨌든 이런 활용 문제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넓이 문제는 공식만 외운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54번 문제. 자, 볼게요. 이것도 계산 문제죠. 이것도 단순하게. 일단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건 중학교 거야. 2차 방정식이잖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데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자, 따라서 판별식 쓸게. 짝수 판별식.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6 사인 세타. 자, 얘가 판별식인데 얘가 근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부등식 풀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부호부터 기호부터 맞춰야 돼. 얘는 코사인이고 사인이고 미지수가 두 개잖아. 하나로 맞추자고. 방법은 이거죠. 제곱 공식.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다. 그죠?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계산해준 결과가 0보다 작은 거야. 자, 전개하면 뒤에 거부터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거다.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플러스 3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돼. 2, 1, 1, 2, 4,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따라서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을 기준으로 벌어지는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됐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사인의 값은 말하지 않더라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1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따라서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사인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큰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다. 어차피 1보단 작거나 같겠지. 됐죠?
이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런데 보니까 그래프 그려야 돼. 이렇게. 사인 그래프는 0부터 시작해서 쭉 간다. 됐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인 x니, 사인 세타니 그거 2파이가 될 거야. 범위를 보니까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래. 혹시 2파이가 답이면 여기 빵꾸 뚫어줘야 되는 거고, 빵꾸 뚫어주래, 저기서.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2분의 1을 그려야 돼, 2분의 1. 얘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커야 되는 거니까 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거겠지. 괜찮겠지? 오케이. 이거 쉽게 찾는 방법. 뭐 대칭 이용해도 되지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값이 얼마니?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값이 중학교 때 생각해봐. 얼마야?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값. 30도잖아. 30도는 6분의 1파이야. 따라서 요 값이 6분의 1파이야. 그럼 6분의 2, 3, 4 안 되고 여기는 6분의 5. 이것도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대칭 성질 이용해도 되고 여기가 파이니까 6분의 1파이만큼 왼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6분의 1파이보다 크고 세타가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보다 작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두 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파이가 되겠다. 자, 이 정도 문제가 여러 학교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여러 학교에서 출제되지 않을까. 방정식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 그래프까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이 문제 신경 써서 보세요. 예,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이거 아주 코미디를 해놨어요. 이거 답 없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어떻게 좀 봐주려고 했는데 답 없습니다. 이거 삼육대에서 답을 잘못 출제를 이 문제 아닌가? 이 문제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답 없습니다. 답 없는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풀어줄게요. 자, 일단 원이 있어. 원. 노란색을 집어넣네. 자, 원이 있다. 원. 피카소. 그죠? 미대 지망생이었어요. 옛날에. 네, 그림 잘 그리죠? 농담이에요. 농담. 자, A는 1,0.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또 점 P가 있어. 그런데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다음을 만족시킨대. 자, 두 점 AP에 의하여 나누어진 두 호 중 하나의 길이가 3분의 2파이다. 너네들이 아직까지도 3분의 2파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 괜찮아. 그냥 60분법으로 가. 중학교대로 가. 중학교대로 가면 180 대입해봐. 그럼 120도겠지. 120도. 그죠? 즉 여기서 P를 어딘가 잡아. P를 잡았을 때 하나, 둘 나오잖아, 호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120도라는 얘기야. 나머지 하나는 240도고. 그런데 사인의 값이 음수래.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얼싸 않고라고 했으니까 사인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2, 4분면이면 안 돼. 따라서 P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돼서 이 호가 120도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이게 이 반대쪽은 아니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P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20도가 돼야 되는 얘기니까 여기가 몇 도라는 얘기야? 여기가 30도라는 얘기야.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맞죠?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정도 값이 있어요. 요 정도 좌표. 이 좌표에서 무조건 X축으로 내려서 삼각형 그리면 끝나. 하나의 비법 가르쳐 준 거야. 이것도 미친 풀이 방법. 다시 한번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함수 값 구하는 문제에서 이 좌표에서 이렇게 보통 원점이랑 직선을 긋잖아. 그럼 얘에서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X축에 그냥 직선을 그려버려. 그러면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60도. 이렇게. 60도짜리를 보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1이지? 그럼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여기가 60도니까.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긴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다. 근데 부호는 얼싸안. 탄젠트가 플러스야, 플러스. 됐죠? 그 다음 사인은 1분의 2분의 루트 3. 그죠?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부호는 얼싸안. 아닌가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2분의 루트 3이죠? 왜? 됐죠? 아닌가? 맞죠? 이렇게. 마이너스 1분의 2 루트 3이잖아. 다시.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죠? 그냥 그대로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그런데 거기에다 마이너스. 됐죠? 따라서 얘는 루트 3이고, 앞에 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민숙 학생 실전 문제 쉽게 느끼십니까? 예. 근데 이게 문제 쉬운 거 난이도에 되게 쉬운 문제도 있고 되게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 수학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부분은 되게 쉬운데 뒷부분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역대도 쉬운 건 되게 쉬운데 어려운 건 또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시간 안에. 이 30문제 30분 안에 풀어보려고 실제로 노력 한번 해보세요. 30분도 안 되지. 왜냐면 마킹도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국어가 좀 더 딜레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따라서 한 20 최소 진짜 28분까지는 찍어줘야 돼. 30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 다 못 풉니다. 절대로. 네. 어쨌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이민숙 학생일 것 같아요. 학생 아닌가? 여튼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게 전략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거든요. 요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인데 별로 뭐 바꿔놓질 않았어요. 아예 그냥 니은하고 디귿만 바꿔놨어.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fx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거의 x야.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인데 점근선은 y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무슨 값이 되든 어쨌든 지수함수잖아. 그러니까 점근선 y는 0 되는 거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일단 이 미시죠. 이 밑에 해당되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a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뭐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이렇게 돼서 최소값이 얼마냐면 일단 4분의 3이야.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괜찮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이 중요하잖아. 우리 밑이 1을 기준으로 0과 1 사이 1보다 큰 거 두 개로 나눠지죠? 따라서 얘가 1이 나오는 걸 찾아볼 거야. 얘가 1이 나오는 값. 1 나오는 거 찾아보면 어떻게 되니? a제곱 플러스 a가 0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0이겠네요. 0이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하고 0이야. 0. 됐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a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래. a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래.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다란 얘기니까 이 값을 t라고 했을 때 t가 뭐야? t가 여기 값이 뭐라고? 여기 값이 1이잖아. 1. 요 값이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보다 작다란 얘기야. t가. 이해돼? 따라서 여기 t가 1보다 작다란 얘기야. 물론 0보다 크겠지. 물론 4분의 3보다 큰 거니까 4분의 3 그래. 4분의 3이라고 쳐. 즉 밑이 t인데 t가 여기야.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얘들아? 1보다 작다니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해야 돼. 따라서 보면은 뭐니 지금 요거 니은하고 있었던 거지? 아닌가? 좀 뭐하고 있지? 디귿부터 했네요. 내가 디귿부터. 그럼 F1을 비교할 거야. F1은 어딨어? F1 1 집어넣는 거잖아. F1하고 그 다음에 1은 뭐가 나왔었어 아까? F0 해볼까? F0이 1이잖아. 그치? F0이 1이죠. 맞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얘 비교했을 때 이거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x가 감소했으니까 y 값은 증가해야 되겠지. 요게 맞는 말이 되는 거겠네. 이해됩니까? 디귿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감소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뒤집히는 거야. x값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함수값이 더 커지는 거다. 왜냐? 감소함수 밑이 4분의 3과 1 사이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면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니은은 f-1이 1보다 작다라는 거야. f-1이. f-1은 뭐냐면은 그럼 결국에는 f-1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분의 1이라는 얘기네. 그죠? 이렇게. 얘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네. 그 얘기는 a가 양수다라는 건데 얘가 반례가 존재하죠. 반례. 예를 들어서 얘가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가 2 정도라고 해볼까? 2 정도라고 해봐. 2. a가 2여봐. a가 2면 얼마가 되겠니?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7이죠. 7분의 1. a가 0보다 큰 거구나. 다시 죄송합니다. 뭘로 할까?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역수를 취했을 때 반례를 찾는 거죠. 우리 지금 f-1이 1보다 작은 거 요거를 만족하면서 a가 0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해보자. a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봐. a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3이잖아. 3. 따라서 3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거 맞네. 이해돼? 다시 한번 a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요게 맞는 말이야. 요게 맞는 말이야. 그죠? a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a가 양수는 아니잖아. 음수 대입했잖아. 반례. 따라서 반례가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반례가 등장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예시가 등장하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이다.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낼 거예요. 그대로 내면 안 되지. 근데 얘네들은 그대로 냈더라고. 모의고사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실전에선 그렇게 어설프게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진짜. 자, 5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2의 x승을 주인공이라고 봐봐. 간단하지 이거는. 2의 x승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의 x승이 8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란 얘기야. 그죠? 모아지는 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따라서 x는 3이 8이잖아. 따라서 4부터 되겠지? 그 다음에 5승이 32, 6승이 64, 7승이 128, 6승까지 되는 거겠네. 따라서 4, 5, 6이 정답이 되니까 3개 더해주면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이제 원이 있는데 어떠한 원이 있어. 근데 이게 4분의 5, 0이야 0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로그 함수를 그릴 거야. y는 로그 ax. 로그 ax를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교점이 이렇게 교점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근데 그 교점이 지름이네. 지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를 우리 알파라고 하자. 요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자. 괜찮겠지? 자, 알파니까 이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 따라서 로그 a의 알파다. 여기도 로그 a의 베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얘하고 지름이기 때문에 중점이 얘가 된다 식 나오겠네. 오케이, 그럼 두 개 더해줘봐.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y끼리 또 평균 내보자. 2분의 로그 a 알파 플러스 로그 a 베타. 자, 얘를 계산했을 때 얘가 0이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2 곱해줘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곱해서 2분의 5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얘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럼 로그 a의 알파 베타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알파 베타가 1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고1 과정인데 베타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어도 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2차 방정식, t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의 합이 2분의 5고 곱이 1인 2차 방정식 만들어봐.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5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놓고 알파 베타를 구하셔도 됩니다. 2 곱하자.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네. 그럼 2, 1, 1, 2, 4, 1이니까 마이너스. 괜찮지? 따라서 t는 뭐다? t는 2분의 1하고 2다. 즉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2분의 1, 2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2라는 얘기야.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자, 이 점의 좌표가 2다. 2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2를 대입하면 로그 a의 2가 되는 거겠지. 그치? 로그 2의 a가 되는 거겠다. 그죠? 근데 뭘 구하는 거야? 얘가 C의 지름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은 게 얘가 로그 A의 2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 로그 A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Q가 원 C의 지름이다 라고 했고 A 값을 구하는 건데 뭐가 빠졌니 지금? 반지름. 반지름 이용하면 되겠죠? 반지름. 요 점하고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죠? 두 개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서 그게 반지름이다 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빼준 다음에 제곱해 줍시다. 여기서 이거 빼줘봐. 그럼 4분의 8이니까 4분의 3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빼준 다음에 제곱. 로그 A의 제곱. 여기에다가 루트를 취해준 게 반지름인 4분의 루트 13. 루트 16분의 13. 그러니까 얘가 제곱해봐. 얘가 16분의 13이라는 얘기네.
괜찮겠지? 따라서 요 식에서 이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좀 복잡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59번 문제. 자, 이것도 풀었던 문제야, 그지? 아마 내 기억에 이게 오타나 가지고 베타인이 이상하게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인데, 알파인, 이것도 뭐 지금 예전 영상 보시면은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 빨리 해주고 싶긴 한데, 이 문제 예전 영상에 있어요. 이것도 삼육대학교 2020 아니고 아마 2020 모의 적성일 거야. 화요일에 했던 건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한 다음에 n에 대해서 통분한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60번 문제. 이것도 뭐 풀었던 문제인데, 신뢰 구간 구하래 얘들아. 끝났지? 신뢰 구간 평균이 얼마야? 평균 120 마이너스 상수 K, K는 1.96이라고 외우라 그랬지. 그런데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2라고 주어진 거야. 그래서 상수 K가 2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지. 그런데 n이 400개니까 루트 n은 이거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10이다. 끝이야. 우리가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120에다가 플러스 상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답 나오죠. 119 우리가 원하는 값.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120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3, 6대 거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시간 안에 다 푼다는 마인드는 없어야 돼요. 네, 수학, 특히 수학은. 대신 뭐냐면 쉬운 문제부터,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지체하다 보면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되면 떨어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을 먼저, 잘 풀리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제 다른 문제들을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좀 잘 집어서 몇 문제 더 맞추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어쨌든 3, 6대 이번 주 이제 시험인데 여러 가지로 행운을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뭐 조금 못 보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 빼고 다른 친구들도 다 못 봤을 테니까. 그렇다면, 너가 못 봤다면 그 마인드로 최선만 다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TVQ 수학 Q원장님도 모든 길을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험 잘 보세요, 제발.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 화이팅!